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수요일 제시 모닝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집단행동이 현실화됨에 따라 앞으로 울산에서도 의료 공백 등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규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다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울산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전공의는 9명의 파견의를 포함해 총 135명. 현재 8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고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따라 50명이 복귀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울산 의사단체가 움직임을 보이자 김두겸 울산시장은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는 서한문을 의료계에 전달했지만 의사단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 수는 지금 늘린다 해서 바로 내년부터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한 10년, 15년 정도 걸릴 텐데 그 사이에 무너지는 필수 의료부터 먼저 이게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대병원의 의사들 가운데 전공의 비율은 전체의 34%,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인원인 만큼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제 울산도 의료 공백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현재 울산대병원에서는 남은 전공의들과 교수, PA 간호사 등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공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울주군에 계신데 지금도 병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참여 의료기관이나 의료 가능 시설 목록을 확보하는 대로 공유를 하자고 의견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울산대학교 의대 학생들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의료계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응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있을 진료 차질에 대비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4곳에 협력 진료를 요청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분회와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 지부, 울산병원 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소아과 오픈런과 서울 원정진료 등의 해결을 위해서 의대 증원과 더불어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분야 의사 양성 정책을 함께 진행하고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 의사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은 정당성과 명분이 없다며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등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어제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따라서 구급 활동에 대비하는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됐으며 응급환자 이송 대책과 구급 상황 관리 강화 등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비상대책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운송 대책과 이송 대책과 의료상담, 처치 안내 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총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유니스트 대학병원과 의전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유니스트의 의전원 신설 논의는 있지만 유니스트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아무도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울산 의료 발전을 위해 유니스트 의전원은 물론 반드시 대학병원도 함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제1차 준비상황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준비상황 점검과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보고회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울산시 체육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대회 지원단의 총괄 보고 등 각 집행부 분야별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024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 종합운동장 등 61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에 걸쳐 선수와 임원 2만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됩니다. 울산시 체육회의 올해 첫 정기 이사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열린 제13차 이사회에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임원 등 39명의 이사가 참석해 올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 부회장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체육회는 오는 4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목표로 업무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내 조선 산업을 끌고 있지만 10여 년 전 보안 사고로 감점이 적용돼 수주 경쟁에 어려움이 있는 HD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권명호 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정한 입찰 기회 부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허위암 건조사업 경쟁에서 하나오션에 밀려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간 점수차는 불과 0.1422점. 지난 2014년 직원의 보안사고 이후 방위사업청의 보안사고 감점 규정이 적용되면서 받은 1.8점의 감점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같은 보안사고 감점 적용으로 인한 경쟁력 열세에 놓인 HD현대중공업의 또 다른 악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입찰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되면 향후 함정사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채익, 권명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이후 현재까지 110여 척의 함정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방위산업 기업으로 국내 방산 수출을 견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감점 부분 또 방위사업청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다면은 다른 한 방산업체의 독주로 이어져서 결국에서는 예산 낭비, 기술력의 저하. 권명호 의원도 현대중공업을 입찰에서 완전 배제한다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방사청의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저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걸로 결정이 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과 또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사고 감점에다 입찰 배제 적용은 동일 사안에 대한 지나친 이중 처벌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방위사업청의 결정이 자칫 울산 지역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안보와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이 나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투자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권역별 현장 지원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지원 책임관은 투자 사업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별 초기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와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투자 사업 조기 안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울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 분야 인허가 등의 경험이 많은 책임관을 지정해 사업장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야 양당 경선 경쟁에 들어간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한창입니다. 먼저 경선 일정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선이 확정된 울산 남구 의뢰 박성진 전 지역위원장과 심규명 변호사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를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 중입니다. 경선 결과는 오늘 오후 7시 이후에 발표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경선이 확정된 남구 의뢰 김기현 박맹우 예비후보, 울주군의 서범수 장능인 예비후보 간 경선 여론조사가 오는 26일과 27일쯤 있을 예정입니다. 양당 경선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울산시의원 북구 제1선거구 후보자를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당 공관위는 오늘부터 23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공고하고 24일과 25일 양일간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접수를 합니다. 시당은 후보자 접수 후 27일 면접을 갖고 공천 후보를 결정합니다. 한편 북구 제1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정치락 전 시의원이 북구 총선 출마로 의원직을 사직해 공석이 되면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당 대회의실에서 신임 상설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신임 상설위원장에는 성인수 전 울산시당 위원장이 실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상준 용산화학노조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정덕 백리대숲 나눔스토리 사무처장이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와는 별도로 부정선거 방지와 공명선거를 위한 대규모 블랙박스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울산시 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유아교육 등의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현장 지원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울산 지역에서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울산 전체 초등학교 121곳 중 19.8%인 24곳에 그친다고 지적하고, 늘봄학교가 맞벌이 부부의 부담감 해소 등을 위한 저출산 정책인 만큼 전면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 교육청도 유보 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유보 통합을 대비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과 소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로부터 아빠, 엄마, 난데로 시작하는 문자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 하죠. 하지만 깜빡 잘못해 속아 넘어가면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사건 발생이 줄고 있지만 그만큼 범죄 수법은 교묘해졌고 한 건당 피해액도 더 커졌습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 부부는 쓰지도 않은 65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사건은 아들 행세를 한 인물이 지난달 21일 문자로 휴대전화 보험 접수를 하는데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혜택이 있다며 미확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이 아빠 폰으로 인증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몇 단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주민등록증까지 폰 앨범에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수상하다 싶은 생각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곧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신사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짧은 순간 이미 소액 결제로 65만 원이 결제된 후였습니다. 전형적인 자녀 사칭형 미끼 문자 수법인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면서 피해자는 줄고 있지만 한탕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를 보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한 건당 피해액은 5년 전에 비해 지난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줄면서 한 번 범죄를 저지를 때 더 크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주의가 부족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건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스미싱 문자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어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합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신림역과 서현역 사건 등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동순찰대는 경정급을 대장으로 3개 제대 12개 팀 90명으로 구성돼 제대별로 치안 강화가 필요한 지역을 집중 순찰하게 됩니다. 형사기동대는 총경급을 대장으로 형사기동 1팀과 2팀, 마약 범죄 수사계 등 70명으로 구성돼 범죄 관련 첩보를 사전에 수집해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는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기술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플러스 울산 대구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안효대 울산경제부시장, 정장수 대구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양도시의 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과 주관기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와 지역 내 유관기관의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자동차 부품 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매년 300억 원씩 총 9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와 함께 어제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중구 방구동 내환교 인근에서 태화강 하구 하천습지 생태관찰장을 운영합니다. 관찰장에서는 물닭과 흰죽지, 뿔논 병아리 등 겨울 철새와 습지 내 무럭새 사이를 옮겨 다니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안락할미새, 박새 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관찰장은 별도 신청 없이 현장 방문하면 체험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 해설사 2명이 상주하면서 하천 습지의 생성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관찰장은 연중 휴일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비가 오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연말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100곳을 선정해 미세먼지와 총부유 세균,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6개 항목에 대해 실시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점관리시설 중 환경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검사를 강화하며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과 공항시설, 자율관리시설인 실내 주차장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검사도 실시합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이달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올해 상반기 소방 전술훈련 평가에 재난안전통신망 복합 단말기 조작 훈련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소방 전술훈련 평가 항목에 복합 단말기 조작법을 신규 도입하고 소방기술 능력의 주요 항목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전술훈련 평가는 매년 상하반기 현장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시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